안녕하세요, 라켄입니다. 지금까지 성 얘기는 한 주제로 국한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그 방식은 그만하고요. 여성분들이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성 정보를 한 영상에 토막토막으로 두세 가지 선별해서 재미있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유익한 성정보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 전에 음식을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욕과 성욕 그리고 수면욕은 인간의 3대 욕구죠. 이 중에서 식욕과 성욕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남자들이 성관계를 표현할 때 속된 말로 먹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이것도 성욕하고 식욕이 비슷한 게 많아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연관도 많이 되죠. 바나나나 버섯 같은 걸 보면은 남자의 성기가 연상되고 쩍 벌어진 조개를 보거나 복숭아, 앵두 같은 과일을 봐도 여자의 신체에 어떤 곳이 연상되잖아요. 그리고 성행위를 하다 보면은 물고 빨고 아니면은 살짝이지만은 잘근잘근 씻기도 하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먹는 것과의 연관을 짓게 돼서 그렇습니다. 또 사람의 몸속 중추에는 식욕을 담당하는 부분과 성욕을 담당하는 부분이 옆에 딱 붙어 있어 가지고 영향을 서로 많이 줍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배가 고프면은 메가리가 딱 풀려 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을 것 같지만은 오히려 성욕이 불끈불끈 올라오기도 하죠. 이렇게 먹든 저렇게 먹든 뭔가를 먹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남자를 살짝 굶겨 놓으면은 발기력도 조금 더 좋아지고 성욕도 더 생기는 겁니다. 만약 이것저것 막 때려 넣어 가지고 배가 태산 같아진다면은 그때부터는 성욕이 뚝 떨어집니다. 그 포만감이 성욕구를 상쇄시켜서 그런 거죠. 그래서 배가 너무 부르면은 여자가 앞에서 아무리 벗고 설쳐도 남자는 눈이 반쯤 감겨 가지고 하품만 하게 됩니다. 이때는 소화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여성은 이런 것도 남자와 반대입니다. 여자들은 오히려 배가 고프면 성욕이 떨어지죠. 이건 아까 말씀드린 시상하부에 배고픔을 느끼는 섭식중추와 포만감을 느끼는 포만중추 두 개가 사람 몸속에 있는데 남자 몸에는 섭식중추 바로 옆에 성욕중추가 있고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포만중추 옆에 성욕중추가 떡하니 붙어 있어 가지고 남자는 배가 좀 촐촐할 때, 여자는 배가 좀 든든할 때 성욕을 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를 침대로 유혹하려면 일단 밥부터 먹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성들도 너무 과하게 먹게 되면 남자랑 비슷해집니다. 만사 귀찮아지는 거죠.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밥 먹고 너무 빨리 하게 되면은 치카치카를 깨끗이 한다고 해도 존재감이 워낙 강한 마늘이나 파 종류의 여운을 완벽히 제거하기 힘들어서 달콤한 키스에 방해가 되고요. 또 남녀가 여기저기 서로 애무를 하다 보면은 침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때 같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건 듣기도 민망한 트름이죠. 한참 여자 몸을 여기저기 빨던 남자가 갑자기 트름을 그르륵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서로 난처하겠죠. 그런데 남녀 공통으로 식사 후에 소화가 잘 안 된 상태에서는 때로는 트림 참다가 날 셉니다. 또 술과 안주를 아주 진탕으로 먹고 나서 반쯤 제정신이 아닐 때 하는 잠자리는 솔직히 최악이죠. 하여튼 성관계 두세 시간 전에는 남자는 음식을 아예 먹지 않는 것이 좋고 여자는 샐러드나 바나나 하나 정도 살짝 채워넣는 정도가 최상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남자 것도 훨씬 잘 서게 되고요. 여성도 더 잘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여성은 하기 전에 소변을 보면 안 됩니다. 대부분 여성들은 관계 전에 샤워를 다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시원하게 소변 한 번씩 누구 나오시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대부분 하다가 갑자기 오줌이 내려오면은 난처한 일이 생길까 봐도 그렇지만은 습관성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습관은 행위 중에 방광이 압박되는 경우에 소변이 대책 없이 나올 것 같았던 경험을 몇 번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애초부터 뺄 건 빼놓자는 생각으로 습관을 만들어 놓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관계하기 직전에 소변을 보는 습관은 크게 두 가지의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세균 침입이 용이해집니다. 영국의 카우프만 박사라고요. 그걸 또 어떻게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번 말씀이 관계 전에 소변을 시원하게 싸고 난 후에는 요도가 보통 때보다 더 확장이 되기 때문에 이때 관계를 하게 되면 남자의 꽈추나 여성 자신의 질내에 숨어있던 박테리아가 때는 이때다 하면서 요도 구멍으로 죄다 들어간다는 거죠. 뭐 할 때마다 백중백으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은 10번 그러면은 한두 번은 꼭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로 감염의 큰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저의 연구 결과인데요.
연구는 아니고요. 그냥 알게 된 겁니다. 아무튼 여성이 관계하기 전에 소변을 누게 되면은 확실히 애액이 적게 나오더라 이거죠. 특히 진리에서 조금씩 나오는 애액보다는 자궁액과 합쳐져서 대량으로 나오는 여성들이 있는데요. 그 여성들은 거의 나왔던 물의 절반으로 줍니다. 그러면 전부터 나왔던 물들이 소변이랑 같이 섞여서 나왔던 물들이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방광과 자궁에는 수분의 균형 같은 게 있어서 한쪽이 빠져나가면 한쪽이 보상해주는 그런 메커니즘 같은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그런 것까지 연구해야 할 일은 없어가지고 결과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하여간 하기 전에는 소변을 보지 마시고 하고 난 후에 시원하게 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요도 부근에 얼쩡거렸던 나쁜 세균들을 집단으로 변기통 속으로 집어넣어서 단체로 익사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관계라는 과정에서 자꾸 소변이 나올 것 같아서 신경 쓰이는 분들이 많은데요. 솔직히 말이 쉽지 그냥 시원하게 싸십시오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무책임한 얘기 같지만은 사실 이건 그냥 싼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은 소변이 아니고 자궁액이 나오는 거죠. 남자들이 그렇게 환장을 하고 좋아하는 그 철벅스러운 액입니다. 제가 볼 때는 소변인 줄 알고 평생 쏟아내지 못한 여성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100%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은 자궁 쪽에 모여있는 아주 깨끗한 액이니까 소변이 나올 것 같으면 용기를 내셔서 한번 방출을 해보심이 어떨런지요. 솔직히 소변 좀 나오면 어떻습니까? 너무 그런 거 창피해 하지 마시고요. 남자가 정상이라면 오히려 그런 상황이 더 성욕을 자극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성관계 중에는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입니다. 이건 상식하고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요. 보통 대부분이 이렇게 무슨 절간처럼 조용하게 하지 말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성 전문가들은 즐겁게 대화하면서 성을 즐기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사실 대화라는 것은 이야기를 주고받는 걸 말하는데 보통 관계 중에 여자가 남자한테 나 사랑해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은 남자가 응 아니면은 나도 사랑해 뭐 이 정도로 답을 해주게 되는데요. 사실 이 정도는 음식에 맛소금 뿌리는 것과 같이 아주 꼭 필요한 양념일 수는 있지만은 문제는 서로 약간씩 말이 길어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대화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자기야 내가 어디가 그렇게 좋아? 아니면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해줘봐. 이렇게 남자한테 대답을 요구하거나 뭔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대화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건 남자들도 그렇고 특히 여성들도 관계를 할 때 안 그래도 별의별 잡다부리한 생각 때문에 머리가 복잡해 죽겠구만 남자가 자꾸 뭘 물어보거나 또 여자가 억지로 대화 좀 해보겠다고 머리를 굴려버리면 그만큼 집중이 흐트러지게 되는 거죠. 성관계에서 여성이 올가짐을 느끼고 더 큰 쾌감을 느끼려면 일단 눈을 딱 감고 완전히 그 관계에만 몰입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절간 분위기가 더 나은 거죠.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행위 중에 자기도 모르게 말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건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일방적인 감정 표현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너께 너무 좋다라든가 채취가 너무 좋다라든가 그냥 감탄사 같은 것만 연발하는 거죠.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도 감정이 끌어올라와서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말인데요. 이런 말들은 대화중 분위기를 고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자기 표현인 거죠. 그런데 무슨 이상한 성인물에서 연출한 것처럼 웃고 떠들면서 관계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건 잘못 배운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여성들이 올가즘으로 갈 수도 없고 특히 중년 남자들은 까딱하면 그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성관계는 그렇게 무슨 장난처럼 해버리면 음탕함이 싹 사라지는 거죠. 성이라는 것은 양의 기운이 아니라 음의 기운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음침하고 축축할수록 음의 기운이 더 강해져서 더욱더 야릇한 흥분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절대 대화식의 말을 주고받지 말고 그냥 자신의 감정만 솔직하게 내뱉는 방법이 좋은 것이지 거기서 꼭 상대의 마음까지 확인하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머리가 딴 데로 돌아가서 혹시라도 자기가 원했던 답이 나오질 않으면은 기껏 달궈졌던 흥분감도 가스불 똑 떨어진 국처럼 식어버립니다. 관계를 할 때 대부분의 남자를 흥분시키는 말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너무 커, 완전히 최고야, 너무 사랑해, 아니면은 경상도 말로 팍찌기 부서 이런 말들이고 가끔 아이씨 같은 불완전하지만 욕같이 들리는 것도 강한 반전으로 흥분감을 키웁니다. 그리고 약간 저급한 성적 표현도
남녀의 불타오르는 분위기에서는 기름을 붓는 효과를 볼 수가 있죠. 아무튼 관계를 할 때 주고받는 대화식은 신경을 분산시켜서 관계의 집중력을 흐트러지게 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얘기였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연애가 힘드신 분들은 저를 알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연락 주십시오. 명쾌하게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담 내용은 저만 알고 있겠습니다. 상담 시간은 오후 2시부터 저녁 12시까지입니다. 소정의 상담료는 있습니다. 사랑도 배워야 잘합니다.